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은 김준철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2020년에 ECCV에 베스트 페이퍼로 억셉된 Nerve Representing Scenes as Neural Evidence Field for Biosynthesis 논문입니다. 고영건님, 이혜은님, 조경진님, 김병현님이 발표자료 만드는 데 도움 주셨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로는 논문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3D 어웨어 모델입니다. 어떤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에디팅하고 싶을 때 이 입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아서 그 레이턴트 벡터를 수정함으로써 이 입에 해당하는 피처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러한 컨셉을 그대로 착안해서 겐 스페이스 논문에서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공간적인 정보까지도 에디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로테이션 정보가 어느 정도 잘 학습된 것 같지만 같은 사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따로 보면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디스인탱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원하는 피처만 변화시켜야 되는 것과 달리 다른 피처까지도 모두 변했다는 것인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3D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3D 어웨어 모델 쪽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스와 이제 딥러닝이 만나게 되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3D 도메인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합성하거나 아니면 조작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2D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3D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과 그 다음에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의 이제 렌더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셀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향의 2D 이미지를 합성해서 3D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점으로는 점으로 표현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나 아니면 면으로 표현하는 메쉬 베이스드 모델링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모든 데이터를 큐빅 데이터로 표현하다 보니 하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D 렌더링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로부터 이제 2D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 소개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어떤 수학적인 식으로 3D 정보를 2D로 프로젝션 시키는 렌더링 이퀘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종류로는 볼륨을 활용해서 이제 모든 공간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렌더링 시키는 볼륨 베이스드 렌더링 방식이 있고 그 예시로는 MRI나 CT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페이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해당하는 컬러를 2D 프로젝션 시키는 서페이스 베이스드 렌더링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효율적으로 어떤 함수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입니다. 이것은 INR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INR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릿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하나의 컨티뉴어스한 펑션에 옵티마이징 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컨볼루션 베이스의 유넷 구조를 보겠습니다. 유넷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헤이트 위스 채널이 들어오고 아웃풋으로 헤이트 위스 채널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디스크릿한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에 해당하는 RGB 값을 알 수 있지만 컨티뉴어스한 밸류가 들어왔을 때 그에 해당하는 RGB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XY 좌표가 들어왔을 때 그에 해당하는 RGB 값을 출력으로 하는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에 최적화시키는 INR 모델을 보면 XY 좌표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출력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RGB 값이 나오게 됩니다. INR의 장점으로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우 레졸루션으로 학습을 시키더라도 출력 부분에서는 더 하이 레졸루션처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원래 디스크릿한 곳에서는 미분값을 계산할 때 근사값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INR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미분값을 바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 관련해서는 디스크릿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픽셀 단위의 프로버빌리티를 결국 다
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도를 이제 픽셀의 레졸루션에도 비례하게 커지는데 IN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에 대한 어떤 학습이 빠졌기 때문에 순전히 이제 데이터의 복잡도에만 비례한 웨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디스크릿 모델보다 훨씬 가벼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INR과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해서 이제 널프에 대해 걸 바탕으로 널프가 이제 널프 논문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널프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처음에 5D 정보가 들어옵니다. 공간적인 정보 XYZ와 이제 방향 정보 세타 파이가 들어왔을 때 이제 4D 정보 칼라 RGB랑 그리고 RGB에 해당하는 이제 밀도까지도 계산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함수를 이렇게 XYZ 세타 파이 그리고 아웃풋이 RGB 시그마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INR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하나의 카메라 레이저 포인트에서 이제 레이저를 쏴서 이에 해당하는 3D 공간상의 이제 포인트 집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델로 알 수 있는 XYZ 세타 파이 정보를 모델에 전해주게 되고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그 모든 점들에 해당하는 RGB 값과 덴시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이 3D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제 RGB 값과 덴시티 값을 알 수 있다면 이제 볼륨 렌더링 함수에 들어가서 2D로 프로젝션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이 페이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컨볼루션 베이스 모델이 많았지만 이제 MLP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용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볼륨 렌더링 같은 방식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이라키컬 샘플링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INR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 전에 논문을 살짝 보면 맨 처음에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서 논문을 보면 이제 XY 좌표를 바로 XYZ 좌표로 이제 INR 모델을 통해서 매핑시키는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복잡한 지오그래피가 들어왔을 때 이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D 이미지를 3D로 표현하는 뉴럴 3D 쉐입 리프레젠테이션과 3D 정보가 들어왔을 때 3D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2D로 프로젝션 시키는 Biosynthesis and Image Based Rendering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2D 이미지를 바탕으로 3D로 만드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XYZ 좌표를 바탕으로 이제 signed distance 펑션을 만들어서 0보다 작을 때는 물체 내부에 있고 0보다 클 때는 물체 외부에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의 효과는 있었지만 이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결국에는 배경화면이 깔끔한 물체만 있는 데이터여야 됐기 때문에 합성한 데이터셋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많은 실험을 다양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을 통해서 2D 이미지로만 학습을 하는 방식이 채택이 되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3D occupancy fie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에 얼마나 빛이 만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2D 프로젝션 시키는 방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RNN을 통해서 렌더링 함수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단점으로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이나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이제 표현하는데 단점이 있었고 이에 해당하는 원인은 이제 표면에 대해서 어쩌면 다양한 빛이 이제 들어왔을 때 로컬 미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R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 스무딩 문제 같은 것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3D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제 2D로 어떻게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Surface Based와 Volume Based 렌더링 방식이 있습니다. Surface Based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rface에 대한 3D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2D로 프로젝션 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새로운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 시키고 싶을 때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경에 대해서 없애주고 이제 좀 인위적인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단점으로 적용하고,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볼륨 베이스드 렌더링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성능 향상으로는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모든 픽셀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임 컴플렉시티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나 하이 레졸루션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배경이 일반적인 리얼워드 씬스에서도 이제 학습 가능한 모델, 그리고 타임 컴플렉시티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좀 작은 모델을 이제 해결하고자 이 논문이 쓰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뉴럴 레디언스 필드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이 집합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모델에 들어가서 RGB 값과 덴시티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모델을 이에 대한 출력으로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RGB 값과 덴시티 값이 이렇게 분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2D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원래 2D 이미지와 이제 L2 리그레션을 통해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인풋 데이터로 스페이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제 MLP만을 통해서 모델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이제 덴시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덴시티와 스페이셜 정보, 그리고 디렉션 정보 세 가지를 통해서 RGB 값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이 덴시티 값은 이제 위치에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했고, RGB 값은 스페이셜 정보, 디렉션 정보, 덴시티 정보에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짰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3D 정보가 잘 만들어졌을 때 2D 프로젝션 시키는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처음에 대문자 CR 같은 경우에는 3D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Predicted Color입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데 디스크릿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되면 이제 INR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릿한 정보를 컨티뉴어스한 정보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카메라의 원점 O 벡터와 그 다음에 디렉션 벡터 D를 활용하고 그의 컨티뉴어스한 밸류 T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디스크릿한 학습을 이제 컨티뉴어스한 학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TN과 TF는 물체가 존재할 것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적분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문자 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의 덴시티를 보면은 물체가 있는 곳에서 덴시티가 높을 텐데, 만약에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덴시티가 높은 값이 있다면 오히려 높은 값에 대한 프로젝션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자 T 텀은 앞에 이제 장애물이 들어왔을 때 뒤에 덴시티가 높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텀이고, 그리고 이 시그마 텀과 칼라 텀, 이 부분은 모델의 아웃풋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전체 함수가 볼륨 3D에 대한 칼라와 덴시티 값을 모두 알고 있다면 이제 2D 프로젝션 시킬 수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덴시티는 이제 물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이제 확률 분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논문에서 어떻게 이제 그 전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인데,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NLP에서 포지셔널 인코딩과 결이 다릅니다. NLP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제 히든 벡터들의 모든 위치 값을 모두 구분하기 위해서 넣는 값이지만, 여기서의 포지셔널 인코딩은 하나의 값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예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만약에 4라는 값과 5라는 값이 있을 때 MLP 레이어를 태운다면 MLP 레이어는 웨이티드 썸이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굉장히 비슷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운 값으로 분포할 때도, 그리고 멀리 있더라도 이제 다른 벡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우 프리퀀시에서도 로우 프리퀀시부터 이제 하이 프리퀀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인, 코사인 펑션을 활용해서 이제 높은 디멘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봤을 때
비슷한 공간 좌표에서 보면 이 바퀴에서도 그렇고 이 위에 트랙터의 위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한 후에는 이제 이런 하이 레졸루션 파트가 잘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멘션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논문 내에서는 이제 로케이션 정보에는 L을 20으로 줘서 60 디멘션, 그리고 이제 디렉션 정보에서는 L을 6으로 둬서 24 디멘션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라키컬 볼륨 샘플링입니다. 결국에 이 인테그랄 함수를 나누면서 더 이제 높은 성능, 이제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n등분을 해서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뽑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처음에 n을 64로 해서 이제 n을 64등분해서 한번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처음에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덴시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높은 덴시티를 가지는 것을 위주로 해서 다시 128개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조금 학습을 진행을 하고 콜스한 어떤 굵직한 피처와 파인한 세세한 디테일을 각각을 로스에 넣음으로써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썼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퓨즈 신세틱 360 같은 경우에는 512, 512 2D 이미지고 그 다음에 479개의 인풋과 1000개의 테스팅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폴싱 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1008 곱하기 756 픽셀이고 20개에서 62개의 이미지가 있고 8분의 1 정도를 테스트셋으로 설정한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이 위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배경이 없도록 만든 데이터고 아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지를 찍은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 전 모델과 어떻게 성능이 비교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SRN이나 NV, LLFF 모델 같은 경우보다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 성능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더라도 어떤 뎁스도 굉장히 잘 표현하고 하이 프리퀀시도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IFF는 로컬라이트 필드 퓨전으로 인풋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각각을 하나의 멀티플레인으로 나눠서 학습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3D 컨볼루션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렌더링 방식으로 2D 프로젝션 시킵니다. SRN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한 방식인데 이제 INR을 사용하고 XYZ를 넣었을 때 하나의 피처 벡터를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만들어진 피처 벡터로 이제 컬러 디코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MV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2D 컨볼루션에 넣고 이제 컨캣을 해서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정제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3D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128의 어떤 큐브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특징들을 보면 MV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나의 인베딩 벡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3D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레졸루션이 조금 낮은 단점을 볼 수 있고 SR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이 프리퀀시를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LIFF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으로 결국엔 3D를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뎁스가 좀 깊은 부분에서 조금 성능이 안 좋고 뎁스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된 이제 성능 향상 기법을 활용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들인데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이제 뷰 디펜던스, 그 다음에 하이어키컬 샘플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관련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쓰고 있고 여기 좀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하이어키컬 샘플링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전에 n을 크게 해서 한 것보다 이제 성능이 더 좋았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잘 굉장히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렌더링 함수를 더 효율적으로 CNN이 아닌 MLP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썼다는 점과 그 다음에 샘플 볼륨 렌더링이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샘플을 효율적으로
이제 추출해서 학습을 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LLFF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15기가나 되는 모델이 만들어지지만, 이 너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웨이트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듣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